자, 이번 강의는 이제 이상전압 방지 대책 중에서 자, 피래기로 가봅니다. 피래기. 뇌를 피하는 기구다 그 얘기죠. 이상전압을 막는, 그렇죠? 그래서 뭐 생긴 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뭐 전신주라든가 이런 데서도 여기 이게 바로 피래기죠. 피래기. 그리고 이쪽 뭐 변전소 이런 데서도 좀 생긴 게 특이하네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바로 이상전압을 방전시키자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피래기를 우리가 기호로는 뭐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그리고 LA라고 하죠. Lightning Arrestor. 뇌를 체포해서 그쵸? 방류시킨다 그 얘기지. LA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피래기는 이상전압이 내습 시 습격을 당했을 때 그쵸? 이상전압이 딱 나를 때려. 그러면 그 녀석을 확 잡아 끌어서 방전시키자 그 얘기죠. 그래서 그때 그 전압의 파고값 높은 이 전압의 값을 낮춰버리자 그 얘기죠. 낮춰서 기기를 보호하는 그런 기구를 피래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상전압을 이제 대지로 방전하고 그 속류를 차단하자. 자, 속류는 뭐냐면 이어서 흐르는 흐름이다 그 얘기죠. 흐르는 전류. 우리가 뭐 영화 같은데 속편 그럼 뭡니까? 어떤 영화 1편이 끝나고 아쉬우니까 한 편 더 만든 거죠. 이어서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속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방전하고 남은 그 뒤에 따라오는 정상적인 전류를 우리가 속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그림으로. 말로 백날 해봐야 한번 보면 이해가 확 되죠. 자, 이렇게 선로에다가 자, LA 피래기를 달았고요. 이제 피래기는 보통 이 변압기를 보호하는 게 주 목적이죠. 변압기 앞에 이렇게 달았는데, 자, 가봅시다. 여기에서 이렇게 정상적인 60Hz짜리 전력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 낙뢰 번개가 탁 맞아가지고 선로에 갑자기 여기에서 이상전압 이렇게 발생했죠. 그럼 얘가 뭘 합니까? 바로 요 이상전압의 이 파고 높이를 낮춰버리자 그 얘기지. 자, 애니메이션으로 봅시다. 흐르고 있고 얘가 피래기를 딱 닿는 순간 그쵸 여기로 이렇게 방전을 시키면서 그치 이 값이 아까 이상전압보다는 낮아졌죠. 그러면서 그 뒤에 잇따라오는 이 전류 이걸 바로 속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지. 한 번 더 봅시다. 자, 지금 정상적인 상형주파 이 전력이 공급이 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딱 맞아가지고 이상전압이 지금 발생해서 피래기를 딱 흐르는 순간 요 녀석이 이렇게 방전을 하면서 낮아진다 그 얘기죠. 자, 뭐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번개를 딱 맞았을 때 여기에 이상전압이 딱 생기고 그때 요 녀석을 거치면서 그쵸? 여기가 이상전압이 지금 방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피래기를 통해서 방전이 되면서 그쵸? 그때 다 방전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지. 이 녀석이 완벽하게. 그래서 이상전압을 낮춘 방전시키고 남은 이 부분을 이 부분의 크기를 제한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즉 여기에 방전될 때 남아있는 이 제한전압은 사실상 이 피래기에 걸리는 전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치? 여기에서 검출된 이 양단의 전압을 우리가 제한전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이상전압이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부분을 우리가 제한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뒤에 이제 잇따라오는 정상적인 전류 이걸 우리가 속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래기의 전압의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자, 제한전압 뭐라고요? 바로 이상전압이 왔을 때 이상전압이 자 이렇게 왔는데 그 녀석을 이 피래기가 방전시키고 다 방전시키진 못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방전시켰는데 남아있는 피래기가 처리하고 남은 그 전압을 제한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상 이 피래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방전 전류에 이어서 제대로 된 전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상형주파 전류 요 녀석은 이 피래기로 이제 흘러내려가면 안 되죠. 피래기는 이상전압만 방전시키고 요 녀석은 피래기로 통과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녀석은 피래기 입장에서는 차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지. 이쪽으로 계속 흐르게 막아버려야 된다 그 얘기죠. 피래기에서는 그치? 그리고 충격 방전 개시전압. 자, 충격이 생겼어요. 충격이 생겼을 때 자, 충격 생겼을 때 방전하는 그 시작하는 전압은
그렇죠? 그러니까 충격파가 생겼을 때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을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일단은 높아야 좋을까요? 낮아야 좋을까요? 충격이 생겼을 때 당연히 낮아야 좋다 얘기죠. 낮은 충격에도 이게 충격이구나. 바로 그거를 인지를 했을 때에는 바로 그 녀석을 방전시키자 그 얘기죠. 막 아주 높을 때만 방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게 충격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나 충격 받았어. 그러면 작은 충격에 빨리 스트레스를 해소를 시켜야 된다 그 얘기지. 그렇죠? 자, 그럼 이 제한전압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제한전압은 뭡니까? 피뢰기가 처리하고 남아있는 그렇죠? 이 전압을 제한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녀석은 커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제한전압도 사실은 낮을수록 좋겠죠. 그치? 남아있는 충격파를 처리하고 충격이 적게 남을수록 좋잖아. 그쵸? 제한전압도 적을수록 좋다. 뭐 뒤에 한번 나오지만요. 일단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그래서 피뢰기 구조 이 녀석을 큰 틀에서 한번 뜯어보면 이 변압기 앞에 이렇게 피뢰기를 다는데요. 오호, 기호로는 이렇게 쓰지만 사실상 이렇게 생긴 부분과 이렇게 생긴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는데 여기는 뭔가 갭이 있죠. 갭. 그래서 이 녀석을 직렬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갭. 그래서 평상시에 제대로 된 우리가 전압은 당연히 이쪽으로 통과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잘 흘러서 여기는 열려있는 갭을 둬서 열려있게 만들었다가 바로 이상전압이 발생할 때 그때 요 녀석이 샥 달라붙어서 이쪽으로 방전을 시켜버리자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직렬갭은 평상시에는 그쵸 이쪽으로 흐르면 안 되지. 누설 전류를 얘가 갭을 둬서 방지죠. 방지. 고쳤고요. 방지. 누설 전류 평상시에는 흐르면 안 되지. 그리고 이상 전압이 생겨서 얘를 방전시킬 때 그쵸 되도록 여기에서 쫙 빼야 된다는 얘기죠. 저전압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지. 그래야 제한 전압도 낮아지겠죠. 저전압을 유지하도록 방전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방전을 하고 나서 잇따라서 오는 정상적인 우리가 전류, 그걸 우리가 속류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녀석은 이쪽으로 흐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얘는 그때는 열려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녀석은 이 피뢰기를 통해서 흐르지 않도록 차단을 해버리고 바로 이쪽으로 가야지. 그쵸? 그리고 그때 이상전압이 발생했을 때 그쵸?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아크를 소멸시키는 소호 역할을 직렬갭이 한다. 그 얘기지. 그리고 이 특성 요소는 역시 이상 전압을 우리가 방전했을 때 그쵸? 이 피뢰기에 전체적으로 전위가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낮아야죠. 여기에 발생하는 전압이 그게 바로 제한전압이다. 그랬었죠. 피뢰기에 걸리는 전압, 제한전압이 낮도록 유지해서 바로 절연 파괴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특성 요소고요. 즉 전자적인 충격으로부터 이 피뢰기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특성 요소다. 뭐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직렬갭과 특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직렬갭과 특성 요소 기억을 해봅시다. 또한 이제 어떤 형의 또 피뢰기가 개발돼서 나왔냐면요. 갭레스형이라고 그래서 아까는 갭이 있었죠. 여기에서는 갭레스, 갭이 없다 그런 얘기지. 갭이 없이 그냥 피뢰기가 이 특성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피뢰기도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갭레스형 피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녀석은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아주 높은 전압이 걸려서 인지가 되었을 때, 즉 이상 전압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 녀석의 저항값이 확 낮아져 가지고 이쪽으로 그냥 바로 흐르고, 그 다음에 평상시 비교적 정상적인 전압, 낮은 전압에서는 고저항을 유지하면서 막아버리는, 즉 특성 요소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얘는 이렇게 산화아연, ZNO 산화아연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런 갭레스형 피뢰기도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렸던 이 그림에서 그쵸? 정상적인 것이 가다가 높은 이상 전압이 생겼을 때 이쪽 피뢰기 쪽으로 방전을 시켜버리면서 어쩔 수 없이 남게 되는 이 부분을 제한 전압이다 그랬고요. 즉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이 피뢰기가 그러면 가져야 될 구비 조건을 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거 뭐 상당히 잘 나오고 중요하죠. 실기에서도 매우 잘 나오는 거죠.
자, 일단 피뢰기는 이 녀석 속류, 정상적인 처리하고 나서 뒤따라오는 이 속류를 이쪽으로 흐르면 안 된다고 그랬죠. 바로 속류를 차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즉 정상전압, 이상전압이 발생했을 때 그때 처리하고 남은, 즉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제한전압이다. 즉 이런 전압 형태를 제한전압이라고 했는데, 그 녀석은 낮을수록 좋겠죠. 그치? 처리를 즉 잘하면 좋겠다 그 얘기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 부분이 있다면 낮을수록 좋겠다. 그리고 충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자고요? 낮은 충격에도 빨리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돼.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낮아야 돼. 충격이 생겼다면 낮은 전압에서 빨리 방전을 시켜버리자 그 얘기지. 그렇죠? 그리고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 즉 정상적인 그런 전압은 개시 전압, 그러니까 60Hz를 보통 쓰죠. 60Hz의 정상적인 전압은 이 녀석이 사실 조금 이렇게 높다고 하더라도 이 녀석을 방전시키는 것은 조금, 그렇죠? 지연시키자 그 얘기죠. 상당히 높은 전압에서, 즉 정상적인 것은 조금 높은 전압에서 얘를 방전시키는, 즉 방전 개시 전압을 높게 하자 그 얘기죠. 평상시 거보다 대략 한 1.5배 이상이 되었을 때 방전시키자 그 얘기지. 그 다음에 방전 내량, 바로 여기를 방전시켰을 때 얘가 견딜 수 있는 힘, 용량, 그걸 얘기하겠죠. 그것이 클 것, 그리고 역시 내구성과 경제성도 좋아야 되겠다 그 얘기죠. 특히 이거 제한전압이 낮을 것, 충격도 낮을 것,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특히 이 제한전압 낮을수록 좋겠죠. 처리하고 남은 전압도 낮을수록 좋겠지. 응? 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그럼 피뢰기를 어디에 설치하느냐? 자, 한번 이런 예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피뢰기는 어디에 설치하냐면, 자, 발전기,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가공지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 그랬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파워스테이션, 발전소, 여기 서브스테이션, 변전소 이렇게 있을 때 그런 것들에, 그렇죠? 이 가공지선을 통해서 인입구 뭡니까? 들어오는 쪽을 얘기하는 거죠. 들어오는 쪽. 들어오는 쪽. 이 부분에다가 피뢰기를 달고, 또 인출구, 밖으로 빠져나가는 곳. 이곳에도 피뢰기를 달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죠. 그리고 고압,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로부터 공급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자, 여기 특고압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가 154,000V 이렇게 바꾸고, 그렇죠? 그럴 때 여기로 들어와서 얘가 이걸 바꿔서 공급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바로 받을 수 있죠. 이렇게 고압이라든가 특별고압을 공급받는, 그렇죠? 수용 장소에 여기 인입구 들어오는 쪽,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이런 데도 피뢰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가공 전선로와 지중 전선로가 만나게 되는 곳, 접속되는 곳 얘기하는 거죠. 자, 전에 사진으로 한번 본 적 있죠. 자, 저쪽 아파트 단지에 지중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가공 전선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지중으로 쏙 들어가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도 이렇게 지금 피뢰기를 달아서 설치해야 된다. 가공 전선로와 지중 전선로가 접속하게 되는 것도 피뢰기 설치 장소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변압기의 이제 절연 강도는 그러면 뭡니까? 우리 피뢰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변압기를 보호하는데 주 역할이 있죠. 그렇다면 이 변압기의 절연 강도를 어느 정도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절연을 해야 될 것이냐, 마구 크게 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마구 크게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치? 절연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기준을 바로 이 피뢰기의 제한전압이 결정한다 그 얘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이렇게 이상전압이 와서 이상전압을 방전하고 지금 남아있는 이 제한전압, 즉 여기에서의 지금 이 전압이 바로 이쪽으로 전달될 테니까 우리가 평상시 이 전압보다는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전압에 얘가 견딜 수 있을 정도로의 기준만 삼아서 절연을 해주면 되겠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접지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접지가 아주 0에 가까우면 이 값이 의미가 없겠지만, 이 접지에 어떤 저항값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어떤
전압 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한 전압과 이쪽 접지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를 고려한 이 부분 이상이 되도록 그걸 기준으로 한 것보다는 저렴 강도를 크거나 같도록 만들어주자 그 얘기죠. 자, 그리고 또한 이쪽으로 우리 피레기를 통해서 방전되는 이 방전 전류는 이건 딱 정해져 있어요. 공칭, 그렇죠? 노멀하게 공식적으로 칭해져 있는데 바로 이 방전 전류는 2,500원, 5,000원, 만원 이렇게 세 종류의 값이 정해져 있다. 이건 뭐 따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2,500A, 5,000A, 10,000A. 돈으로 생각하면 좀 편하죠. 2,500원, 5,000원, 만원 이런 단위로 오 2배씩 증가하네요. 2배씩 그치? 딱 2배, 2배 그쵸? 요거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서지 흡수기는 이제 피레기에 조금 어떻게 보면 이 내부 이상 전압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피레기와 같은 형태로 쓰긴 해요. 자, 표기 자체를 자 변압기가 있고요. 그 전단에서 이렇게 피레기를 달아서 그쵸? 이상 전압을 얘가 빼내는 역할을 했다면 오호 이쪽에 혹시 뭐 차단기 같은 게 있어서 그쵸? 차단기에서 오호 얘를 열었을 때 여기에서 서지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 녀석에서 발생한 것 때문에 이쪽으로부터 전압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역시 이 내부에다가 오호 피레기와 같은 거네요. 그쵸? 여기 서지 어레스터라고 하는 요 녀석을 역시 설치를 해서 이상 전압을 방전시키자 그 얘기죠. 그래서 서지 흡수기는 내부 이상 전압을 역시 방전하는 피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역시 개폐 서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상 전압이 생겼을 때 방전시키는 역할을 하자 그 얘기죠. 자, 이번에는 절연을 협조한다라고 하는 말로 가봅시다. 자, 절연을 협조한다는 것은 자, 절연을 우리가 뭐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기계, 기구, 애자, 뭐 변압기도 있겠고요. 그치? 변압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많이 하면 좋겠죠. 절연을 아주 강도 높게 해서 안정성을 갖추면 좋지만 이 값에 뭐 기준이 있어야죠. 그리고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많이 할수록 바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 얘기지. 그래서 적절히 서로에게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적정한 절연 강도를 지니게 하자. 이게 바로 절연 협조라는 거죠. 그래서 계통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설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서로 협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일단 방금 얘기했듯이 피레기의 제1보호 대상은 바로 변압기라는 거죠. 변압기. 그래서 이 피레기는 그렇죠? 피레기의 우리가 절연은 변압기보다는 작고요. 즉 변압기는 피레기보다는 절연 강도를 높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변압기보다는 기기의 부싱은 연결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연결 부분, 뭐 차단기, 부싱 이런 거에 이 녀석들은 변압기보다는 조금 더 크게 하고 그 다음에 결합 콘덴서 이것은 부싱보다는 또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선로 애자도 이것보다는 크게 하면서 절연 강도를 바로 애자가 가장 높게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이것들을 이렇게 서로 비교해 가면서 적절히 절연을 하는 것을 바로 절연 협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즉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이쪽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레기를 이렇게 달았는데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이상 전압을 제거하고 남게 되는 그때 이 제한 전압이 이쪽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변압기는 바로 이 제한 전압보다는 절연 강도를 그쵸? 높게 기준을 요 녀석보다는 조금 크거나 같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서로 비교하면서 합리적으로 이 절연 값을 결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절연 협조고요. 여기에서는 바로 이 순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피레기가 가장 낮고요. 그 다음 변압기, 부싱, 콘덴서, 애자. 그래서 피변, 부코네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피변, 부코네, 피변, 부코네 이 순서로 절연 강도를 높여서 합리적으로 하자 그 얘기죠.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돈을 낭비하거나 그렇죠? 또 때로는 어떤 녀석은 뭐 너무 많이 하거나 또 너무 부족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비교해 가면서 합리적으로 절연을 하자. 이게 바로 절연 협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기준 충격 절연 강도로 가보는데요. 자, 이 용어는 BIL, 그래서 Basic Impulse Insulation Level, 그래서 기준 충격, 얘는 절연 강도, 이렇게 얘기해요. 기준 충격 절연 강도. 그래서 각 기기들마다, 그렇죠, 최소의 절연을 갖추게 되는 기본값이 되는데요. 바로 아까 봤던 그 순서대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값은 바로 피뢰기의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뭘 찾아야 됩니까? 변압기, 피변, 부싱, 부, 콘덴서, 부콘에 그랬었죠. 애자, 이런 순서로 바로 절연을 협조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가장 그 최소의 절연의 기준값이 되는 것은 피뢰기의 제한전압이 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각 기기들마다 이런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있게 되는데, 그 녀석의 이제 기준 충격 절연 강도는 피뢰기의 제한 전압보다는,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커야 된다. 즉 피뢰기의 제한 전압은 이 각각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정한 값보다 이 녀석이 제일 작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다른 기기들의 기준 충격 절연 강도보다는 이 제한 전압이 낮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기억을 해봅시다. 그리고 바로 이 절연에서의 여유도, 각 기기들이 절연의 여유도는 어떻게 정하냐, 바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역시 피뢰기의 제한 전압을 비교의 대상으로 해서 바로 기기류의 기준 충격 절연 강도에서 피뢰기의 제한 전압을 뺀, 이 차이, 요 녀석이 바로 기기의 여유가 되고요. 그 둘을 비교한 이 값이 바로 기기의 여유도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역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